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위기란 단어는 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또 최근의 위기는요, 정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끔찍한 위기들을 우리들은 맞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조직 대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요동을 치게 되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반도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요, 이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면요, 금방 어려워지죠. 그렇게 어려워지면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국내 기업들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좀 닥쳐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월 27일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도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의 커다란 장애 요인 내지 아니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조직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연공서열보다 이제는 내공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직급 승진 연한도 좀 짧아졌고요. 그 다음 30대 임원, 40대 CEO 이런 말들도 합니다. 조직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죠. 물론 이제 나이가 있는 연령이 높은 직원들도 이직을 하게 되지만 젊은 직원들의 이직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이직, 퇴사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The Great Resignation, 대퇴사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2020년만 하더라도요, 2천만 명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일단 조직이 조직답지 못한 상황으로 이제 돌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조직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리더들은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인드업, 스킬업, 초이스업입니다. 첫 번째 마인드업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수록요, 리더가 독한 마음을 갖고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마인드업의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리더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리더가 흔들리면 구성원이 흔들리고, 구성원이 흔들리면 조직의 결과는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인드업에서 메타인지예요. 내가 뭐를 알고 뭐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 실험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 집단 간에 학습 능력이라든가 IQ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즉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떨어지고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는 좋지 않은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요, 중심을 잡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성원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서 그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거 중요하죠. 어려우면 리더가 먼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죠. 그러면은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하 직원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직원들 간의 갈등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때문에 중심을 먼저 리더가 딱 잡고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인드업입니다. 두 번째는 스킬업이죠. 아무리 리더가 굳건한 마음을 갖는다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빌려오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요. 일단은요, 지금 조직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 즉 보유 역량이 뭐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리스킬과 업스킬을 해야 돼요. 리스킬은 뭐냐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리더가 학습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한 가지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융합을 해서 제3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리더가 다양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업스킬이에요. 우리가 당장 하고 있는 것이 금방 사라지질 않습니다. 단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끝없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들을 학습해서 지금의 일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닝 어질러티, 학습 민첩성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쉐어링이에요. 이제는 많은 정보를요, 부하 직원과 공유하고 부하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공유를 리더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집단 지성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보가 권력이 되던 시절에는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리더에게 유리했죠. 지금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절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성과도 내고 리더한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킬업이죠. 마지막으로 초이스업입니다. 의사결정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경험 많은 리더가 새로운 문제라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험이 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리더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나 지식이 퇴화되는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참여적 리더십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이런 집단지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퀵 초이스예요. 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니면 신중해야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미루다 보면요,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퀵 초이스, 빨리빨리 의사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컴피티션입니다. 경쟁력 협력이죠. 경쟁만 강조하면 갈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득보다 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가 없지만 경쟁만 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인식을 시켜서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하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편집증적인 점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점검은 다른 겁니다.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심을 갖고 항상 이 중간 프로세스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 수정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수정을 하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또 보완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마인드업, 스킬업, 초이스업 이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 리더는요, 제일 먼저 마인드, 리더가 먼저 독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스킬업은 조직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잘 분석해서 이거 활용해야 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경쟁을 계속 강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이 중요하죠. 초이스업입니다. 함께 의사결정하고 경쟁도 해야 되지만 협력도 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편집증적일 정도로 점검을 해서 리스크를 예방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리더가 생존을 위한 이 3업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